간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간에 생기는 염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뭔가 손상이 왔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간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래서 통칭해서 간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간염은 그 유병 기간에 따라서 뭐 급성 간염, 만성 간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보통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간염을 만성 간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성적인 간염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간이 점점 섬유화되면서 딱딱해지고 하는 간경변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간암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과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진 보시면 왼편은 간경변이 있는 분이고 네. 간암이 발생했던 그런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예, 지금 사진 보고 계시는데요. 네. 저렇게 되는 원인 궁금합니다. 네. 네. 간염의 원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는 바이러스성 간염, 여러 가지 바이러스 균에 의한 바이러스 간염이 있고 또 독성 물질에 의한 독성 간염이라든지 장기간 과량의 음주를 하시는 분들에서 발생하는 알코올성 간염, 또 우리 술을 안 드시는 분들도 지방간 흔하잖아요. 네. 지방간이 심할 경우에는 지방 간염이라고 해서 간에 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바이러스성 간염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종류가 7가지 있습니다. 발견된 그런 순서에 따라서 A부터 G까지 있는데 보통 A, B, C형 간염 많이 있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만성화되지 않고 급성 간염으로만 나타나고요. 주로 음식이나 그런 물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가 있고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만성 간염을 일으키고 우리 몸에서 간경변증, 간암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렇군요. 급성 간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성인에서는 뭐 침묵의 질환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되게 급성 간염 증상을 말씀드리면은 감기처럼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열이 나고 몸살기가 있고 근육통이 있고 울렁거리고 토하고 장염이나 감기처럼 그렇게 오다가 눈이나 얼굴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오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그런 경과를 되게 보이는데요. 만성 B형 간염의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뭐 간염 자체도 그렇고 간경화로 진행해도 그렇고 심지어는 간암의 경우에도 상당히 진행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질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에 의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나라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거의 전 국민이 어렸을 때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이후에 항체를 대부분 다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위생 상태가 개선이 되면서 그런 A형 간염이 줄어들고 현재 조사를 해보면은 50대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100% 가지고 있고요. 40대 후반부터 보통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는 현재 항체 보유율이 1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별로 안 되군요.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하신 기억이 없다면 좀 예방 접종을 하실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고. 일단 피 검사를 통해서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그럼. 네, 항체를 확인해보는 게 이제 물론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없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예방 접종 안 했다면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A형 간염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10년 전부터 이런 항체가 없어지면서 항체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비율이 줄어들면서 A형 간염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간암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간 질환이 없는 사람들에서는 잘 생기지가 않아요. 특성상. 우리나라의 간암 환자 중에서 80% 정도는 되게 B형 간염과 C형 간염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B형 간염이 더 훨씬 더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또 그중에 한 80% 이상은 간경변을 또 갖고 있습니다. 간경변증. 우리가 B형 간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간암에 발생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200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C형 간염이 있을 경우에도 10배 이상 간암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B형 간염과 C형 간염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의를 갖고 있겠습니다. 야, 이게 뭐 그냥 넘어갈 게 아니네요. 지금 이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B형 간염 환자인데 이제 오랜만에 오셔서 했던 초음파상에서 간 우엽에 지금 간암이 발견돼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CT를 찍어보면 간 우엽에 하얗게 보이는 또 가운데 까맣게 보이는 그런 간암이 있고 MRI 상에서도 간암이 발견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간암의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도 수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충분히 잘 회복이 돼서 지금 최근에 찍었던 초음파에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중요한 간 경변, 간암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증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만성 비형 간염이나 시험 간염 환자들이 증상이 없어서 지금 소홀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간과하고 넘어가 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만성 비형 간염, 시형 간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현재 치료라든지 그런 정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200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현재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하고 치료를 하면 그런 간 경변, 간암의 발생률을 아주 낮은 상태로 거의 일반인과 비슷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 경변이나 간암의 경우에도 지금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가만 놔두면 그게 진행하거든요. 네. 항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지도 감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만성 비형 간염이나 시형 간염이 있는 분들은 6개월 간격으로 반드시 간 초음파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권유를 하고 있고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그런 혈액 검사를 반드시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을 맞고 나서 네. 항체가 생기잖아요. 예,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줄어들다가 검사상에서 검출이 안 될 정도로 없어지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정상이신 분들은 균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항체가 생성이 되고 거기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만성 신질환이 있어서 뭐 투석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종양이 있어서 항암 치료를 심하게 받고 있고 또 어떤 뭐 조혈모세포 이식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에서는 비형 간염 항체 역할을 정기적으로 봐서 떨어질 경우에 추가 접종을 해주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연구에 의하면 네. 모유 수유를 하는 것과 분유를 먹이는 것에 그런 간염의 그 전염률의 그 차이는 없습니다. 비형 간염, 시형 간염 공이 마찬가지고요. 비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산모가 비형 간염이 있을 경우에 신생아가 태어나면 면역 글로불린과 그런 예방 접종을 바로 투여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엄마가 비형 간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활동성 비형 간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생아에서 비형 간염이 걸리는 것을 95%까지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특별히 모유수를 하더라도 전염된다고 하는 그런 증례는 거의 없어서 안심하고 모유수를 하셔도 되고 다만 애가 이제 유두를 물게 되면은 심한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가 날 수 있어요. 네. 가벼운 상처는 상관없는데 출혈이 아주 심한 상처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조금 상처가 나을 때까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만 또 이제 비형 간염이 있어서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형 간염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담당 선생님을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걸리고 나면 항체가 생겨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이거는 예방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연적으로 회복된 시형 간염도 마찬가지고 시형 간염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된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비슷한 다른 A형의 그런 시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같은 바이러스더라도 다시 재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시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굉장히 A형이 많고 우리 몸에 감염돼서 복제되는 과정에서 변이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역 반응을 좀 피해갈 수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예방 접종도 아직 개발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최근에 이 충격적인 시형 간염 집단 발병, 집단 감염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조금 비위생적인 그런 주사를 통해서 감염은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올해 초에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위생적인 주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한 170만 명 정도 한 해에 시형 간염도 한 30만 명 정도가 이런 비위생적인 주사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주사가 꼭 필요한 경우는 놔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의료인들은 꼭 필요한 주사만을 놓도록 하고 또 그런 감염 관리,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을 굉장히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네. 네. 반드시 일회용 주사기만을 사용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겠고
환자 입장에서도 필요치 않은 특히 상업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그런 다양한 주사나 침습적인 시술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라고 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주사나 뭐 포도당 주사 이런 거. 네, 안전하게 하시면은 좋겠지만 네. 너무 또 많이 하시다 보면은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그런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렇겠네요. 그런 건 피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